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하셔야 되겠고요. A열의 열 너비는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해 주세요. 표의 경우에는 테두리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테두리도 출력 형태 보시고 굵어 보이는 친구 그리고 가늘어 보이는 친구들 알아서 각각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넣어주시되 필요하지 않은 시트가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아이들은 꼭 지워주세요. 그럼 시트의 이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깔이 회색으로 물들죠.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시트가 더 필요하니까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제2작업. 시트는 3장까지만 미리 작업을 해 놓을게요. 네 번째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각각의 A열의 열 너비는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A라고 하는 열 번호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의 너비를 1이라고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이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A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 다시 1작업으로 꼭 돌아와 주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적에 제1, 제2, 제3작업들은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작업에 있는 친구가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데이터들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B와 사가만 나는 곳에서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있네요. 정확한 위치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유에 건수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셔야 하나의 셀의 위아래로 두 줄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조건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회계나 숫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의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모두 다 가운데로 정렬을 할 거고요. 숫자들에 대해서만 쪼로록 잡아서 오른쪽 정렬 맞춰주도록 할게요. 제목에 대해서는 육각형 이용해서 그림자 그리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1, 2, 3번의 행의 경우에는 남들보다 높이가 좀 높아 보이니까요. 1, 2, 3번 행을 몽땅 잡으셔서
1과 2 사이 혹은 2와 3 사이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육각형이라고 해서 B부터 G의 중간 부분까지 쭉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세요. 제목은 글꼴이 굴림의 24. 가운데 가운데 있어라 라고 위치도 잘 맞춰주시고요. 그림자의 경우에는 글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군요. 도형을 잡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뜰 거예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의 효과, 그림자를 찾으시면 되겠죠?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는 친구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원본은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결제란 만드실 때 폭이나 높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 직접 만들진 않을게요. 새로운 시트를 클릭하셔서 결제란을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칸에다 위아래로 쓸 때 Alt, 엔터. 만들어진 결제란을 이만큼이라고 해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쌍둥이 복사하는 단추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 숨어 있었네요. 그림으로 복사라고 누르시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 복사하겠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복사한 친구는 제1작업에 이쯤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원본은 꼭 지워달라라고 했으니까 쉬트 4번이라고 생성된 쉬트 자체를 지우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삭제.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 I의 14번에는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를 선택할 때는 쫘라라 블럭을 잡으시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거 주황이라고 하는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효성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H의 14번 셀에 코드 B의 5번부터 12번까지가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라고 했네요. H의 14번이면 여길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는 제한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값이 입력이 되는데요.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바꾸면 내가 지정한 그 목록 이외에 다른 아이들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원본은 문제에서 B의 5번부터 B의 12번까지 요만큼을 영역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생긴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쭉 보이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셀 서식을 볼까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겠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 개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실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될 텐데 숫자라고 했으니까 숫자를 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숫자에 대해서 뒤에 개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제대로 잘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나오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개라는 말이 붙었군요.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분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이면 요만큼이죠. 하나씩 클릭할 때는 이렇게 뒤에 5번입니다 라고 뒤에 6번, 7번, 8번 각각 이름이 붙는데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그 범위의 가장 앞에 있는 아이가 대표 주자로 이름이 보이는군요. 이걸 이름 콕 찍으셔서 분류라고 바꿔달라라는 얘기군요. 엔터. 하나씩 선택할 때는 뒤에 5번, 6번, 8번, 10번이라고 보였다가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는 순간 분류라고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결과물
비교를 해 보시고 맞춰주면 되겠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여기 들어 있어야 되겠군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홈에서 커마 표시를 뿅 찍어 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갈 거고요. 테두리에 대해서는 바깥쪽이 굵어 보이죠? 요만큼이라고 해서 테두리를 바깥쪽을 굵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굵었으면 좋겠군요. 대각선도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각선이 바로 보이진 않네요. 다른 테두리 가셔서 대각선을 넣어줄 테다 라고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났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함수예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요 문제랑 싸우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뒤에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함수 문제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풀도록 할게요. 대신에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진 않으니까 조건부 서식까지는 하고 2, 3, 4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경우에 수식을 이용해서 요리의 후기가 6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파랗게 굵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글자의 크기나 색깔, 모양을 바꿔주는 걸 서식이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바꿔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이라고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모든 아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도록 할게요. 범위를 쫘라락 잡으시고요.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시려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거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골라줍니다. 아래쪽에 수식을 넣을 수 있게 칸이 생겼죠? 엑셀에서 계산을 시작할 때는 는 표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리 후기가 라고 했어요. 요리 후기는 요만큼에 있는데요. 제목 빼고 요 친구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요리 후기라고 콩 찍었을 때 주소로 보면 F의 5번입니다. 다만 F의 5번 앞쪽에 이렇게 달러 표시들이 붙어 있는 게 보일 텐데요. 그 친구들만 따로따로 보겠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절대가 표시가 붙어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 친구만 볼 건 아니죠. F의 5번, F의 6번, F의 7번, F의 8번. F는 고정이 돼도 괜찮지만 5번, 6번, 7번, 8번은 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친구는 달러 표시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키보드의 맨 위쪽에 보시면 F1, F2, F3, F4 펑션 키가 보일 텐데요. F4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 보일까요? 여기에서 F 앞에 있는 달러가 붙어 있고 O 앞에 있던 달러는 없어지는 그때 멈추시면 됩니다. 다시 순서가 넘어갔다 싶으시면 F 앞에 달러 표시, O 앞에는 달러가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그 요리 후기에 대한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이상이라고 했으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얼마보다요? 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60. 요리의 후기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까지가 조건인 거고요. 그게 맞으면 서식을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은 파랑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 친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는 굵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골라줍니다. 확인해 확인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요리의 후기가 60 이상인 아이들만 행 전체가 파랗게 물든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제1작업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필터 작업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4에서부터 H의 12번 영역, B4부터 H 12번이면 요만큼이죠?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영향받지 않으니까요. 그만큼을 잡아서 제2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할 겁니다. 제2작업 B2라고 하는 곳 위치 잡으시고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데이터가 붙죠. 다만 폭을 조절했던 친구들이 폭을 무시하고 들어왔네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보시고
너비를 그대로 원본과 똑같이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넓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급 필터를 줄 겁니다. 코드가 H로 시작하거나 칼로리가 80 이하인 그 자료들에 대한 코드, 요리명, 조리 시간, 칼로리 요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필터에서는 항상 조건을 두 가지를 줘요. 그 조건에 대해서 접속사가 이면서 이고라고 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들 AND 조건을 걸어줄 때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표현을 해줘요. 하지만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오케이라고 할 때는 오화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을 쓰고요. 문제에서는 H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어요. 여기 코드 보시게 되면 D, B, D, H 여러 가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H로 시작하는 아이들만 쏙쏙 골라줘야 되나 봅니다. 아래쪽에 제가 메모를 해드렸죠. H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H 뒤에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H로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H로 끝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별별 아이들이 맨 앞쪽에 있고 H가 끝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H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앞뒤에 별별 아이들이 있어도 되고 중간에 H가 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H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칼로리가 100g당 80 이하인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 이하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입니다. 작거나 같다니까 기호는 또 요게 필요하겠네요. 조건에 대해서 B에 14번 셀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드가 라고 했으니까 코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또 하나 칼로리에 대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 컨트롤 V 붙일게요. 조건을 H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H 그리고 뒤쪽에 별별 아이들이 와도 돼요 라고 H별 표현을 했고요. H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화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 서로 다른 줄에다 써야 돼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내려서 이 아래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칼로리가 80 이하인 자료라고 했으니까요. 작거나 같다 80이라고 조건을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조건을 걸어주면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필터했던 결과물이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코드, 요리명, 조리시간, 칼로리 요 4개의 항목만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아이들만 요만큼이라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번 셀에 컨트롤 V 붙일게요. 요 4개의 항목만 결과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결과 위치까지 맞췄으니 이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범위 이만큼 몽땅 잡으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고급진 필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따로 저희가 데이터 입력했죠. 요만큼이 조건이에요 라고. 결과물은 다른 장소에다가 갖다 놓을 겁니다. 그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항목 따로 골라놨죠. 요만큼만 원해요 라고 확인하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쪼로록 출력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결과물 서식에서 결과 셀에는 채우기가 없음으로 설정한 후라고 했어요. 보시면 색깔이 주황색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요만큼을 다시 홈으로 돌아가 볼게요. 색깔 채웠던 거 주황색이 아니라 채우기 없습니다 라고 채우기를 비워놔라 라는 얘기고요. 이제 이만큼에 대해서 표에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은 보통의 6번이라고 했네요.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중에서 표의 스타일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의 6번 찾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게 되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표의 모양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필터와 서식이었어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하는 건 아니네요. 제3작업 시트에 출력 형태처럼 만드세요 라고 했고요. B와 E가 만나는 곳에 결과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저희가 필터에서 작업했던 요만큼 똑같이 필요해요. 범위를 쫘라락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피벗 테이블.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선 불만이 없는데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만들어 놨던 제3작업에다가 넣을 거죠. 기존의 워크시트 그게 어디냐면 제3작업의 비투셀 여기부터 시작해요 라고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문제 보시게 되면 조리 시간 및 분류별 요리 후기의 개수와 칼로리의 평균 구하세요라고 해서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항목을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조리 시간, 분류, 요리의 후기, 칼로리 4개의 항목을 조합해서 일단 임의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줬네요. 조리 시간은 행, 분류는 열,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칼로리의 평균 계산해 주는 것들 보이시죠? 계산하는 건 요 값이라고 하는 곳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분류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바꿔 주면 되겠죠? 조리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리 시간. 그리고 분류. 나머지 요리 후기의 개수라고 해서 요리 후기, 칼로리의 평균이라고 해서 칼로리 들어가 있네요. 요리 후기에 대해서 합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값 필드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수가 필요하다라고 개수로 바꿔줄게요. 결과물에 개수의 요리 후기라고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름 보이시죠? 확인해서 이름 정리했고요. 칼로리에 대해서도 칼로리 필드는 평균을 구할 거다라고 바꿔줄게요. 다만 여기에서 평균 들어가 있고 칼로리까진 맞는데 뒤에 100g당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다 끝났죠. 행, 열, 그리고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리 시간은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해 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분류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 달라라고 되어 있죠. 일단 조리 시간 여기에서 이름이 행 레이블이라고 바뀌어 있으니까 이름부터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름을 조리 시간 분 열 레이블이라고 이름 바뀌어 있는 거 분류라고 또 정리를 해 놓을게요. 조리 시간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어달라라고 했는데 최소 작은 값이 41, 제일 큰 값은 100 이러군요. 값에 대해서 그룹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콩 찍으시고요. 어떤 친구든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 하게 되면 제일 작은 값 41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거 100까지 그 사이사이의 간격을 40에서 70까지 30이죠. 71에서 100까지도 30이네요. 이렇게 단위는 30 단위로 끊어주겠다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결과물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분류에 대해서 정렬 보시게 되면 명절, 도시락,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다이어트, 도시락, 명절 거꾸로 되어 있죠. 분류 옆에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명절 미음부터 시작하니까 내림차순이겠군요. 내림차순으로 해서 명절, 도시락, 그리고 여기에서 다이어트 보이시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할 거고요. 빈 셀에 대해서는 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고 계시고 커서가 그 안에 있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불러오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라고 빈 셀은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별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다시 피벗 테이블 안에서 커서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피벗 테이블 옵션 보인다라고 했었었죠. 레이아웃에서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셀 별별하고 나왔었는데요. 그 옆에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총합계와 열총합계 둘 다 보이고 있는 중이죠. 행총합계는 지워라라고 했으니까 V체크 해제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머지 정렬을 해줄 때에 결과물 보니까 글자들은 가운데 있어라라고 했군요. 가운데. 하지만 숫자들에 대해서는 소수점 보이면 안 되겠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숫자들의 위치, 글자들의 위치 정리가 되면서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네 번째 제4작업은 그래프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필요한 데이터는 결과물 보시고 맞춰주시되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까지를 한꺼번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필요한 항목들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공유와 요리 후기, 더불어서 두부덮밥이라든지 이렇게 요리의 이름도 필요하군요. 요리명 필요하다. 공유도 필요하고요. 요리의 후기도 필요합니다. 자, 어떤 게 필요한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만큼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범위를 쫘라락 잡았고요. 뚝 떨어진 아이들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겁니다. 다만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었으니까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하게 되면 차트가 바로 만들어질 거고요. 차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뜰 텐데 차트를 이동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차트 이동이라고 눌러서 새로운 시트에다가 이름을 제 4작업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확인. 출력물에 시트명의 순서 꼭 1, 2, 3, 4 순서대로 되도록 할 것. 보시면 제 4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가해 줬던 시트가 맨 앞쪽으로 와 있군요. 요거 뒤쪽으로 잊지 말고 옮겨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범위를 쭉 드래그 하셔서 옮겨 주시고요. 막대가 여기 결과물에는 6개만 보이는데요. 우리 건 지금 8개나 보이고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섞여 들어온 것 같죠? 어떤 것들이 필요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부덮밥, 먹란마요, 시금치, 샐러드, 삼색덮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공중잡채하고 깻잎전은 필요가 없었군요. 파프리카까지 필요했었어요. 그럼 요 두 친구는 빠져야 되니까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필요 없는 부분 공중 잡채 필요 없었고요. 깻잎전 필요 없었습니다라고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확인하셔서 이렇게 6개의 긴 막대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도록 할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은 3번, 그리고 스타일은 1번. 영역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채우기 효과도 다 지시가 되어 있죠. 차트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이라고 각각 이름 뜨는 거 확인되시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굴림의 열 하나.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지는 거 보이시죠?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차트에 디자인 보시면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이에요. 서식으로 가셔서 채워주는 거, 질감의 파랑 박엽지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영역을 채워줄 때에 흰색으로 채워다오 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도 설정대로 맞추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선 홈에 가셔서 맞춰주세요. 굴림에 굵게 20, 글자를 잘 선택하시고 글꼴 맞춰주세요. 채우기에 대해서는 글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시 차트의 서식으로 가십시오. 서식에서 채워주는 색깔 흰색이고요.
테두리가 있어요까지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색인지까지는 알 수 없네요. 그냥 검정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번 요리 후기 계열은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보조축을 지정하세요라고 했어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리 후기라고 하는 친구 파란색이죠. 요리 후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의 종류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리 후기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나올게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거의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지고요. 계열에 대해서 표식은 네모 크기가 10입니다. 레이블의 값도 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요 표식이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니까 표식부터 선택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에 계열 서식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그때그때 요 서식은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그림들 보시게 되면 채워주는 거 표식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표식에 대한 옵션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 중에 사각형으로 바꿀란다. 크기는 10으로 할란다. 라고 지시사항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과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레이블 값은 현재 파프리카 계란찜에 대해서 공유 건수에 대해서만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친구를 이라고 하면 모든 주황막대가 다 선택되어 한 번 더 누르셔서 이 한 친구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레이블 추가라고 하게 되면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축에 대해서 나머지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이픈 모양으로 되어 있고 1600까지 200 단위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0으로 해서 1600까지 400 단위로군요. 좀 값이 다르니까 얘가 달라요라고 숫자 선택하셔서 역시 축서식 가시게 되면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0에서 1600까지는 불만이 없어요. 거기에서 기본 단위가 400, 800, 1200이니까 단위를 400 단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표시 형식에서 0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하이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표시 형식으로 가시고 회계가 아니라 숫자다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0부터 시작해서 120까지 20 단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확인차 들어와 봤습니다.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에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법례명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공유의 건수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옆으로 쫙 펼쳐져 있죠. 요 법례의 이름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법례 서식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제목을 바꾸는 부분은 안 보이네요. 그럼 서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차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 차트 서식 보일 텐데 요 법례의 이름의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이라고 데이터의 이름을 바꿔 주셔야 해요. 데이터 선택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공유 건수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편집.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거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공유 건수라고 확인하게 되면 결과물 범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아래쪽에 설명선 중에서 이렇게 둥근 모서리 있는 친구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색의 조절점 드래그 하셔서 위치 여길 가리키시면 되겠죠. 도형의 스타일에 보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세요. 글자에 대해서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가운데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위치를 좀 맞춰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데요. 지나가는 요 눈금선이 점선이니까 요 점선도 파선 만들어 주시고 색깔도 짙어 보이니까요. 색깔 값도 좀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선들, 선의 색깔, 또 다른 게 없는지 쭉 둘러보시고요. 다시 제일 작업, 함수 작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총 6문제입니다. 각각 배점은 20점씩이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다른 건 아니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쉬운 친구 먼저 풀어주세요. 저는 문제 풀이니까 1, 2, 3, 4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요리 난이도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급, 2이면 중급, 3이면 고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서 함수는 choose와 write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choose라고 하는 건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숫자가 1이라면, 2라면, 3이라면 무슨 값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나열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여기서는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를 뽑아오면 되겠죠? 이렇게 1, 2, 3이라고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를 대입할 수 있는 추조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qual, choose,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주도록 할게요. 코드에서 뽑아와야 되니까 코드의 주소는 B의 5번에 있군요. 거기에서 맨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한 개를 뽑아올 거니까 1이라고 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뽑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온 숫자가 1이라면 거기에서는 초급이라고 하는 글자로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에서 글자를 넣어줄 때는 쌍따옴표를 하죠. 초급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만약에 뽑아 나온 아이가 2라면 중급이라고 할 겁니다. 다시 뽑아온 아이가 3이라면 고급으로 넣어줄 건데요. 4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hoose,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ch까지만 쓰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choose까지 들어갔죠? write라고 하는 함수로 숫자를 뽑아오도록 할게요. ri까지만 치시면 ri로 시작하는 write 함수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얘도 역시 괄호까지 열어주죠. 코드에서 갖고 올 거니까 B의 5번 콕 찍어주시면 주소가 바로 들어갈 거고요. 컴마 한 개만 뽑아오세요 라고 해서 write 함수는 괄호를 닫아줄게요. 거기까지가 숫자를 뽑아오는 과정이었죠. 컴마 1이 뽑혀 나온다면 초급, 2가 뽑혀 나온다면 중급, 3이 뽑혀 나온다면 고급. 더 이상은 대입할 숫자가 없으니까 괄호를 이대로 닫아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1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급으로 글자를 대체시켜 줍니다. 하나를 잘 만들면 오른쪽 구석에다가 마우스를 정확히 갖다 대세요. 깜장 더하기가 보일 거고요. 그때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울 수 있죠. 다만 선까지 굵은 선이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옵션에서 서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식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유 건수의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하면서 함수는 랭크 EQ를 줬네요. 공유 건수라고 하면 여기 있죠. 이 친구들의 순위를 끝자락에다가 넣어달라라는 거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랭크 EQ라고 하는 건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를 콕 찍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가 어디에서 몇 등인지를 범위로 요만큼 쫙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큰아이가 1등으로 제일 앞에는 큰 글자가 오기 때문에 뒤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누가 어디서 몇 등인지까지만 입력하면 끝나겠네요. 만약에
작은 아이가 1등이 되어야 된다면 뒤쪽에 옵션으로 1이라고 하는 걸 더 붙여주시면 돼요. 작은 게 맨 앞에 있으니까 점점 커지면서 오름차순이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내림차순이니까 이 친구는 지울게요. equal 랭크 EQ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공유 건수 G의 5번에 있고요. 컴마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니까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이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 순위가 구해질 텐데요. 저희는 한 친구를 잘 구한 다음에 자동으로 쭈루루 채워줄 거예요. 자동으로 채울 때는 주소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내가 궁금한 아이들은 하나하나 바뀌어도 되겠지만 전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죠. 이 범위에 대해서는 달러 표시 F4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랭크 EQ 여기 있군요. 나와라 더블클릭 나당 하게 되면 이렇게 괄호까지 열어주죠. 공유 건수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합니다. 컴마 범위는 요만큼 이 범위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해요. 다만 여기에서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있는 펑션 키 F1, F2, F3, F4 보이시죠? F4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와다닥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어요. 절대 고정을 시켜준 거죠. 이대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순위가 구해질 거고요. 하나가 잘 구해졌으면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자동 채우기 쭈루룩 채워주시면 되겠죠. 역시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굵은 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건수에서 제일 큰 게 1등으로 1등 건수 잡히는 거 확인이 되는군요. 세 번째 문제는 다이어트 요리 후기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과값 뒤에다가 계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했네요. 뒷섬 함수를 줬고요. 앰퍼센트 연산자를 활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뒷섬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섬이라고 하는 건 앞쪽에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범위를 잡으실 때 제목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이어트 요리의 후기의 합계라고 했습니다. 요리 후기는 여기에 있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군요. 몇 번째 열이요? 다섯 번째 열이요? 라고 해주셔도 되고 그냥 요 제목을 콕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건은 다이어트 요리라고 했으니까 조건 다이어트 요리라고 하는 건 요 분류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다이어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목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해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the sum.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5번이 아니에요. B의 4번부터 시작할 거고요. 제2의 12번까지 이 전체를 잡겠습니다. 몇 번째 열이었죠? 요리 후기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5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요리 후기라고 하는 제목 F의 4번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건의 범위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친구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 값이 구해지면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뒤에다가 AND 연산자 써서 개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했군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the sum. 나와라 더블클릭 괄호까지 열어주죠. 표 전체를 몽땅 다 잡았고요. 컴마 요리 후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라고 하셔도 되고 다섯 번째니까 5라고 하셔도 돼요. 컴마 다이어트 종류는 조건 범위가 이렇게 다이어트입니다. 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줬어요. 이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 그냥 70이라고만 나오는데요. 그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붙여서 개라고 하는 글자 표현해달라 라고 하게 되면 70개라고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번째 문제는 명절 요리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해서 구하고 결과값은 백분율로 표시하세요 라고 해서 퍼센테이지를 나중에 넣어줘야 되나 봅니다. 함수는 count if와 count a를 줬네요. 우선 이 분류 중에 보시면 다이어트, 도시락, 명절 뭐 이렇게 쭉쭉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명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개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중에 명절인 아이들만 골라서 퍼센트 나눠주면 되겠죠. 함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count if라고 하는 건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려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줄 범위, 요만큼 범위 중에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건 명절이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아이가 몇 개나 있는지 count if 조건에 맞는 애들을 세주는 거예요. count a라고 하는 아이도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짜라락 범위만 잡아주면 8개가 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을 걸어준 명절이라고 하는 아이들만 골라라 라고 해서 2개가 나올 거고 전체에 대해서 8개가 나올 거니까 요거를 전체에서 2개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4분의 1이니까 25%가 나오게 되겠군요. 나누기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개수를 구할 거예요. 분류라고 하는 범위 D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 이 범위에서 조건은 명절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들만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명절 개수 2개가 나올 거고요. 그걸 나눠달라라는 거죠. 뭘로요? count A. 범위를 몽땅 잡아주시면 되겠죠. D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 요 범위에 있는 개수 8개 구해주면 되겠죠. 2개 나누기 8개라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카운트로 주지 않고 카운트 A로 준 건 카운트는 숫자들만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죠. 카운트 A를 주셔야 글자들도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카운트 A를 줬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count if 범위 요만큼 뒤에 5번부터 뒤에 12번까지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면 저희가 이름 정의를 앞서서 했기 때문에 분류라고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분류, 명절이라고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요. 명절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쿡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 구해지면 나누기 count A 개수를 전체 요만큼 범위 잡아주시게 되면 끝. 0.25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과물을 꼭 백분율로 표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을 넣어주시면 25%라고 보이네요. 5번째, 최대 공유 건수를 구해라 맥스 함수 줬군요. 맥수는 쫘라락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함수 모양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바로 넣도록 할게요. equal max. 최대 공유 건수라고 했으니까 공유 건수들은 요 범위에 있죠.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시면 끝. 마지막 6번째 문제는 칼로리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코드에 대해서 칼로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에 대한 칼로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VLOOKUP을 줬습니다. VLOOKUP 함수는 누구를 찾는지, 어느 동네에서 찾는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인지 완전히 똑같은 걸 찾는다면 옵션 0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equal VLOOKUP. 찾고자 하는 건 문제에서 H의 14번 셀에 대한이라고 했죠? H의 14번이 궁금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코드에 대한 칼로리라고 했으니까요. 코드는 여기 있고 칼로리는 저기 있군요. 요 동네 중에서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B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그러면 그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열에 있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몇 열이요? 7번째 열이요. 완전히 똑같은 건 0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칼로리 구하기 위해서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VLOOKUP. 찾고자 하는 건 얘가 궁금합니다 라고 선택했고요. 범위는
요 코드에서부터 칼로리까지 요 동네까지 이 범위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컴마 찾고자 하는 칼로리는 거기서 일곱 번째 열에 있었죠.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펄스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냥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H의 6153 찾아볼까요? H의 6153은 칼로리가 260 맞군요. 유효성 검사에서 나온 친구들 하나씩 클릭하셔서 제대로 뽑혀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답이 잘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2024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